달순의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두 가지를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살라의 골 장면에서 나왔던 옵사이드와 관련한 규정 이야기가 하나고, 두 번째는 오늘 리버풀이 와 진짜 대단하죠. 정말 축구를 잘하네요. 오늘 물론 불안 여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17경기 무패 행진 대단합니다. 지금 2위나 3위와의 승점 차를 더 많이 벌려놨죠. 이렇게 되면은 뭐 2위를 달리고 있는 레스터라든지 3위 맨시티와의 승점 차가 10점 이상으로 벌어지니까 정말 무패 행진, 17경기 무패 행진으로 정말 뛰어나긴 한데 불안 여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현재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는 미나미노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야? 영입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미나미노가 온다면 어느 위치에 뛸 수 있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살라의 골이 나왔을 때의 그 장면에서의 옵사이드 그 규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정말 재미난 거는 거기서 그 수비수가 하고 살라의 위치를 딱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 수비수의 옷이 바람에 날린 것인지 아니면 누가 잡아서 늘어난 건지 이렇게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볼을 여기서 선을 긋더라고요. 맞죠? 규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옷이 여기 늘어났으면 여기서 재는 게 맞죠? 맞습니다. 이 바람이 불었건, 이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잡았던지. 예. 옵사이드에서 팔은 제외됩니다. 팔은 제외되고 모든 신체 부위가 되는데 옷이 늘어났으면 옷이 늘어나는 거죠. 예. 여기서 쟀어요. 이거 재미난 장면이고, 또 뭐가 있냐면, 그때는 골키퍼가 약간 앞으로 튕겨나가 있었고 수비수가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옵사이드 규칙을 얘기할 때 우리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골키퍼를 제외한 최종 수비수보다 앞서 있을 때는 옵사이드로 한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정집에 없는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회자됐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옵사이드 규정 어디에도 골키퍼는 제외한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냥 상대 선수보다, 상대 수비수 두 번째, 최종 수비수 두 번째보다 앞서 있을 때는 옵사이드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뭐 골키퍼가 앞에 있었냐 뒤에 있었냐는 아무런 장면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또 한 선수가 수비 마네가 돌파할 때 태클하려고 쭉 들어가다가, 자, 요 태클을 쭉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걸쳐 있었어요. 예, 골라인에 여기 상대 수비에 걸쳐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선수는 태클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반은 경기장 나가 있고 반은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이 선수는 옵사이드 규정 적용할 때 이 선수는 이 옵사이드에 적용되나요? 당연히 옵사이드를 선언할 때 이 선수도 적용이 됩니다. 예. 만약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태클을 해가지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예. 경기장 밖으로 아예 나갔어요. 그럼 이 선수는 어떻게 돼요? 아예 태클을 하느라고 쭉 미끄러져서 나가버렸어. 밖으로 완전히 튕겨나갔어요. 여기까지 쭉 미끄러나가지고 광고판 빡 부닥쳐가지고 광고판 앞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그리고 플레이는 계속 전개돼가지고 골을 딱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이 선수는 골라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럴 때는 골라인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예. 나갔어도 이때만, 어떨 때만 적용이 안 되냐면, 플레이가 완전히 전개돼가지고 빨리 나가 있었고 다른 플레이를 이제 그냥 재개를 했는데, 이 선수가 주심이 딱 확인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와가지고, 이때는 아예 없는 선수로 치지만 플레이가 쭉 전개되는 과정에서 태클에서 쭉 넘어져서 광고판 앞에서 넘어져 있었고 쭉 그게 볼이 와가지고 딱 슈팅을 때리면 이 선수는 골라인에 딱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가 규정입니다. 예. 그러니 여기에 수비수가 한 명 있었고 골키퍼는 이렇게 나가 있었고 수비수가 여기 있었고 살라는 이 선수보다 살짝 뒤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 두 번째 수비수보다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고로 살라는 온사이드 골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봐야 된다. 하나는 뭐냐? 골키퍼를 제외한, 이런 말 없다. 일단 최종 상대 두 번째 수비수보다 앞서 있을 때라고 하는 규정이다. 두 번째, 골라인에 넘어져서 나가서 있었어도 그 선수가 플레이의 어떤 진행의 과정으로 넘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선수는 골라인에 서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가 규정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은 살라의 훌륭한 골입니다. VAR을 봤던 건 뭐냐면, 그 두 번째 상대로 간주할 수 있는 선수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제가 요거 말씀드려요. 요 두 번째 선수 요거보다 뒤에 있었냐 앞에 있었냐 이걸 본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게 된 거고. 자, 두 번째, 일본의 미나미노가 지금 강력하게 리버풀과 연결되고 있는데, 자, 미나미노
오늘 어떤가요? 오늘은 이제 리버풀이 지난 주 중에 챔피언스리그 짤즈부르크와 경기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전력을 좀 쏟았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로테이션을 좀 돌렸습니다. 그런데다가 몇몇 선수들이 부상이잖아요. 좀 수비 쪽에도 마티프 로브렌이 좀 부상이고, 미드필더 쪽도 파비뉴가 부상으로 좀 빠져있기 때문에 부상과 체력적인 걸 감안해서 로테이션을 돌렸고, 뭐 샤킬이라든지 밀러를 왼쪽 백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힘든 경기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2대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가운데 핸더슨과 베이날도, 오늘은 약간 4-3-3보다는 4-2-3-1에 좀 가까운 형태로 좀 보이는데 미드필더에서 공간을 좀 많이 내줬습니다. 그리고 밀러도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또 베이날둠이 다치니까 밀러가 중앙 미드필더까지 올라와서 아주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 33살이라고 하는 나이, 밀러도 놓고 봤을 때 좀 더 좀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샤키리가 오늘 나왔는데 샤키리는 좀 아쉽네요. 이렇게 또, 그리고 피르미노 같은 경우도 절정의 어떤 경기력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핸더슨이 파비뉴가 부상당한 다음에, 예를 들면 리버풀이 4-3-3을 칠 때 역삼각형의 아래 앵커 위치에 파비뉴였는데 다치다 보니까 위쪽에 썼던 핸더슨을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완벽한 형태는 좀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역시 리버풀이 선수 보강이 좀 필요하겠구나.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여름에도 선수 보강을 크게 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린 선수들 2명하고 당장 전력은 아니었죠. 그리고 골키퍼 아드리안 정도를 영입했던 게 다기 때문에 선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러한 상태였고, 또 지금 이제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2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박싱데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클럽 월드컵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도 또 봄에 재개될 때 들어가야 되고, 좀 굉장히 또 치열하게 또 우승 다툼도, 물론 현재는 오늘 승리했기 때문에 2위 레스터, 3위 맨시티와 승점 10점 차 이상으로 현재까지는 벌려놓고 있지만 추격도 어쨌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벌려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뎁스도 좀 얇고 이 경쟁도 더 치열하게 할 때 더 벌려야 된다고 한다면 선수가 좀 더 필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나미노와 지금 짤즈부르크 일본의 선수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미나미노가 현재 BBC라든지 스카이스포츠에서도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 좀 가능성을 일단은 뭐 50대 50으로 놓고 보자면 50 넘는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미나미노 같은 경우는 일단 능력은 좀 좋은 선수입니다. 일본의 세레소 오사카에 뛰다가 이제 넘어가서 지금 유럽에서 짤즈부르크에서 벌써 6시즌째 뛰고 있는데, 이 선수는 나이도 일단 95년생이고 만 24살이 어려요. 활동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선수고, 포지션만 따졌을 때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리버풀이 4-3-3을 많이 쓰니까 4-3-3을 놓고 봤을 때 미나미노가 뛸 수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왼발도 잘 쓰는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그래서 주 위치는 오른쪽 윙으로 많이 뜁니다. 오른쪽 윙이 주 포지션이고 왼발도 쓰기 때문에 왼쪽 윙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스카이스포츠에서 분석하는 거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피르미노 위치에서, 그러니까 정통적인 9번 위치, 피지컬 갖고 막 싸워주는 그런 스트라이커는 아니죠. 미나미노 같은 경우는. 근데 피르미노도 그런 역할이잖아요. 피르미노도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요 위치도 뛸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마네나 살라보다는 요 위치에서 피르미누의 백업 위치, 로테이션 자원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미나미노가 뛸 수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4-3-3으로 놓고 봤을 때 역삼각형 형태의 삼각형에 요 위치에 인사이드 하프, 요쪽 앵커 파비뉴나 오늘 경기 핸더슨이 뛰었던 이 위치보다는 약간 위에서 뛰는 위치들, 지금 보면 뭐 베이날둠 같은 선수들이 뛰는 요 위치에서 인사이드 하프 같은 걸 뛰면서 공격에 침투해 들어가거나 올라갈 수 있는 역할들을 맡길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미나미노는 윙 양쪽, 피르미누의 전방, 그 다음에 인사이드 하프의 약간 공격적인 형태의 미드필더,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자원이나 백업 자원이 필요한 리버풀로서는 아주 좋은 카드죠. 어디가 빌 때마다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백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나미노는 리버풀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카드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미나미노의 그 이적료로 거론되는 게 얼마냐면 영국 돈으로 750만 파운드고 우리 돈으로 114억 원이니까 가성비 최고죠. 예. 지금 사실 겨울 이적 시장 때 선수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겨울 이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즌 도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겨우 시즌 도중에 선수가 필요한 팀은 급하니까 막 데려오려고 해요. 우리 시즌 도중인데 지금 어디가 좀 부족하니까 좀 와. 근데 보내는 팀 입장에서 이런 거잖아. 아니 우리 한참 시즌 도중인데 우리 선수 빼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럼 시즌 어떻게 치르라고? 못 보내요. 근데 오케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렵게 보내줄 테니까 돈 더 많이 내요. 이러니까 사실 겨울 이적 시장 때 선수 영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114억 원에 이런 선수를 쓸 수 있다? 이거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카드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또 미나미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지금 계속 클럽 감독도 그 얘기 얼마 전에 기자회견 했더만요. 뭐 일본 기자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냐? 미나미노 이적설인데 어떠냐 그랬더니 왜 여기서 미나미노 얘기를 물어보냐? 지금 경기 와프드 경기 앞두고. 그런데 앞으로 자주 볼 거야. 일본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좀 그리고 짤즈부르크의 저 스포츠 디렉터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공식 트위터에다 대고 그 사람이 뭐 공식적으로 우리는 지금 미나미노의 영입과 관련해서 리버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그 SNS에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나미노의 어떤 그 개인적인 특성, 보여주고 있는 어떤 뭐 능력 이거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클럽 감독과 전술적으로 결합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리버풀에는 짤즈부르크 선수들이 출신들이 좀 있습니다. 짤즈부르크 선수들이 누구냐고 한다면 나비 케이타, 마네 이 선수들이 짤즈부르크 선수들이에요. 근데 요 짤즈부르크 두 선수가 누구하고 연결돼 있냐면 그 이 레드불 그룹하고 여기서 레드불 그룹에 그 팀들이 쭉 있는데 그 팀들하고 연결되고 있는 저 지도자가 누구냐 한다면 랄프 랑닉이라고 아시나요? 랄프 랑닉이라고 하는 감독도 하고 지금은 스포츠 디렉터로 좀 활동하고 있는 그 레드불 라인 쪽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프치히라든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랄프 랑닉이 쭉 자기가 했던 뭐 자기가 감독을 했건 스포츠 디렉터로 활동을 했건 자기가 선발했건 이런 선수들이 누구냐면 그런 선수들 중에 리버풀에 뛰는 선수들이 아까 얘기했던 나비 케이타가 있고 마네가 있고 조엘 마티프가 있고 피르미누가 있습니다. 네. 이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랄프 랑닉들이 발굴하는 선수들이 어떤 거냐면 이 랄프 랑닉이 뭐라고 하냐면 개겐 프레싱의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표현을 우리말로 뭐 시초라는 표현장 그렇다. 예. 그러니까 개겐 프레싱의 주류 중에 하나입니다. 개겐 프레싱을 만들어 나간 이 주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겐 프레싱의 클럽 감독이 축구하고는 잘 맞죠. 예. 그래서 이 개겐 프레싱 그래서 이 미나미노 같은 경우도 세레소 오사카에 있을 때 발굴해서 짤즈부르크로 데려온 요 사람이 바로 랄프 랑닉입니다. 랄프 랑닉의 손을 거쳤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랄프 랑닉이 호펜하임에 있을 때 누구예요? 그게 피르미누입니다. 그 다음에 샬케 있을 때 마티프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짤즈부르크하고 연결될 때 그 나비 케이타하고 마네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의 미나미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 라인들이 클럽 감독의 그 전술적인 특집하고 딱 부합한다. 요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서로가 리버풀도 그렇고 미나미노 측도 그렇고 짤즈부르크 쪽도 그렇고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금 BBC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게 기본적인 큰 대략적인 협의는 좀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뭐 몇 가지 개인적인 어떤 조건 그리고 메디컬 정도 남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 때 문이 열려야 되니까 요걸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겠다. 클럽 감독 입장에서는 일본 선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죠. 어떤 거죠?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 때 누구예요? 가가와 신지를 하면서 리그 분데스리가 2연패를 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 어디더라? 인터뷰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미나미노하고 연결되면서 나는 그때 가가와 때 뭐 코칭 스태프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일본 선수를 데려와서 또 기억이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미 뭐 그쪽 그러니까 이거 다 영국 현지 언론들도 보면 등번호를 예전에 잠깐 달았던 그 제라드가 원래 제라드 이제 8번인데 제라드가 잠깐 달았던 17번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약간 되고 있는데 더 앞서가는 건 약간 설레발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나미노가 보여주고 있는 개인의 어떤 특징과 경쟁력 그게 현재 리버풀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승 레이스라든지 이번 시즌 치르는 데 있어서 빡빡한 일정을 치르는 데 있어서 몇몇 부족한 포지션과 결합되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클럽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특징과 미나미노가 그동안 경험했고 또 해왔던 전술적인 스타일이 부합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몸값도 싸니까 당장 주전은 아닙니다. 주전으로 뛰기는 어려운데 충분히 로테이션 자원이라든지 백업 자원으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리버풀과 미나미노가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확실히 미나미노는 그 미드필더에서 볼 백업이 좀 창의적인 선수여서 리버풀이 좀 미드필더에서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는 지금 1, 2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도 모르죠. 이적 시장이라고 하는 건 진짜 옷 입고 사진 찍고 딱 오피셜 나와야지 않은 거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그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한 명의 일본인 프리미어리가 나오는지 이건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